다음은 순국 산할 및 호국 영령 태극기애국 열사들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념. 바로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 분 대통령께 대한 예식을 갖출 테니 모두 무대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펼친 공산주의 광풍 속에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보 이승만 대통령, 구국, 강병, 그리고 방공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투사, 그리고 자유통일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세 분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경례! 이것으로 사전 예식을 모두 마치고 107차 태극기 집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서청대 그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발을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국민들 품으로 그리고 친인척들 품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알리기 위해 우리 발을 떼고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함과 동시에 토요일이 기다려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지 구금되신 지 681일째, 그리고 오늘 107차 태극기 집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탄핵되셨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기에 싸워왔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대한민국 체제, 경제, 안보의 빨갈등이 들어오게 한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 세력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심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거짓, 부적, 기회, 사기, 탄핵! 국민이 명령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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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과 함께 죄 없는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하자! 오늘 107차 태극기 집회 개회사 오늘의 서막을 알려주실 분은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이시자 우리나라 안보에 큰 기틀을 해주시는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장군님께서 목이 아프신데도 오늘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설 잘 쉬었어요? 복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금년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주말인데도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2차 미국 회담을 앞두고 나오는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여러분 설 동안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는 바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어설프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종전선언하고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이어서 국내 주사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제로 가는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한 것이죠. 저도 주말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비건 특보의 행보와 언행을 예의주시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대표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은 비건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스웨덴에서 정말 합의가 됐더라면 비건이 평양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것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적인 계획 개방도 못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목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경제 제재나 좀 풀고 우리 남쪽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원받고 텀이 나면 연방제 민명하에 그냥 집어먹을 그런 찬스만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건 특사가 최선이 만나고 나오면서 종전선언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와서 평양을 가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핵무기 무엇을 어떤 종류를 몇 발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라 이거예요. 그리고 ICBM 미사일 어떤 종류를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 그 현황이라도 정확하게 내놔라. 그리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요 정도는 내놓으면 종전선언하고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너희들 관계 개선하겠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걸 저는 이번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김정은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 가서도 이런저런 사람 만나봤지만 이 문제가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대한애국당 천만의 무재석 방법물을 중심으로 3년째 태극기를 들고 온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그 결기대로 어떤 강풍이 몰아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파 인사들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고 자유통일을 가는 그 투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 설을 기해서 여러분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지키는 주인공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분은 사선 의원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길거리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이시자 천만인 무재석 방법부 공동대표이신 이규택 최고위원님을 큰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문재인이가 몰락하고 죽어가는 나팔 소리가 철컥철컥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죠? 김경수의 구속은, 김경수의 범죄 행위는 바로 몸통인 문재인의 범죄 행위라 보는데 맞습니까? 드루킹 조작 8,840만 개 할 때 과연 문재인 후보가 몰랐느냐, 알았느냐? 8,840개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몇 개를 지시하고 명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재인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특검 실시하라! 문재인 특검 실시하라! 지금 민주당 집권당이 좀 발악을 하고 지랄 망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촛불 난동을 했다고 지랄이에요. 왜 그러냐? 김경수가 구속되면서 다음에 문재인이가 당선 무효가 되고, 그리고 구속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이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악이 뭐냐? 사법부 무슨 농단이다, 판결 불복이다 하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민 무슨 무슨 국민 연설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촛불 난동들을 열어서 제2의 홍위병 난동을 벌이겠다는 뜻인데, 우리 태극기 혁명 동지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태극기 혁명 동지들이 이걸 못 막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제2의 촛불 난동, 제2의 민주당의 무슨 재판 불복이라는 이 촛불 난동을 다시 한번 접어두자! 접어두자! 저는 어제 그저께인가 유영아 변호사가 TV조선에 나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은 하진 않지만, 우독한 사항이 아니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고위원 김영자 최고위원이 저녁 8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막 울어요. 아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그래요.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어느 유튜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독하고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데 우독하다 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이러면서 울고 있더라고. 저도 그 순간에 전화 받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태극기 혁명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유영아 변호사가 나오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의독하지 않다고 돼서 아주 천만다행이고 안심되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위원에 몇 년을 모셔왔는데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 보안법 폐지 운동할 때 사법팀에도 57 동안 싸울 때 지금 아마 정당에도 57 동안에 길거리 싸움은 처음이에요. 그분이. 그때 많은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야 지독한 여자라고 했어요. 지독한 여자. 그때부터 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대통령감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원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믿죠? 네.
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 감사합니다. 다음 연상 모시기 전에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작, 사기 탄핵, 몸통 문재인을 특검하라! 특검하라! 여론조작, 조작대선, 몸통 문재인을 특검하라! 꼬리 자르기 안 통한다! 문재인을 특검하라!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하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론조작, 사기탄핵,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가짜 대통령 문재인 당장 물러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9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썩고 있는 이석기를 석방하자는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허물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이제 전면적인 체제전쟁, 2년 전쟁에서 이제 3, 4월에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이 목숨을 건 그런 한판 승부를 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당은 100, 2030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들을 확실히 제압해서 이 나라의 구국이 대열에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썩어빠진 자유우파 일부 사람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직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 후보 중에서 14개를 더불당이 가져가고 겨우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시장 하나 가져온 자유한국당,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거에 책임진 그 당시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무현이 꼬봉으로 노무현이 적절하던 김병준이를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 지난 7개월간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되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다 탕진하고 또다시 이들은 보수를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거듭나고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싹 트는 소중한 기회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산하라! 이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구국논쟁으로 밤을 새우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이곳에 나와서 흔들고 태극기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도 겨우 전당대회 날짜 가지고 개파 싸움하면서 그들이 가짜 보수이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배치하라!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한때는 김무성 씨를 자기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상한 보수론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보수하는 잘못된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씨까지 자신이 모이는 어떤 집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연사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잘못 몰고 가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 가짜 보수들, 탄핵 질적들, 탄핵 심력적들 당장 물러나라! 바로 우리 여기에 대한애국당의 커다란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에 왔다가 서울에 와서 어제 닭한머리를 잘 먹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노력가 되더라도 우리 대한애국당은 단 하나의 핵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파기만으로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는 그 어떠한 흐름도 우리 대한애국당은 단호히 폐역하면서
우리가 100만 대원을 모여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해체하니까 혹시나 와싱턴에서 속아나가 말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런 잘못된 흐름의 세기를 받고 이 나라를 구하는 국의 선동에 나갑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비타민 서울역 집회의 활력소 유규리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빈거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나중에 플래시몹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시는 날 그런 날 그날 전 국민의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네 여러분 냄새로도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후각 시스템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향기와 다른 꽃향기와 다른 사람의 냄새, 인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인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친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러한 인간의 향기를 모아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요즘은 살만 납니다. 왜냐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과에 갔었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유 태양에 너무 많이 나가 계셨네요. 태양 때문에 눈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애국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럼 대한애국당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애국당과 전문인까지도 전문 지식인들까지도 애국하는 당은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하나 없는데 이들이 인권 유린으로 마녀사냥 프레임을 걸어서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이들이 죄를 하나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탄핵 이후 태극기를 들고 계속 여지껏 3년이 넘도록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위도 같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당은 어떤 당입니까? 대한애국당! 여러분 아시죠? 나라에 애국하는 당은 어떤 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당은 어떤 당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저 얼치기 보수정당이라고 지칭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 가소롭게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는 받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저 촛불 세력들의 눈치만 살살 보느라고 언급하지도 못하고 무죄 석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손석희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서 사기 탄핵이 시작이 되었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선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무효! 대선 무효! 탄핵이 사기였고 대선이 드루킹 조작으로 무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복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대선 무효! 대선 무효! 원상 복귀! 원상
모시겠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아주 저명하신 분입니다.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떴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서 앞서서 연설을 하신 분처럼, 여성분처럼 원고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원고 없이 얘기하는데 습관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원고 없이 씩씩하게 얘기하실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옥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탈북자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동포들이 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위에 고생하고 계실까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들에게 저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뽑아보았습니다. 2016년 10월 3일 하루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두 다 힘을 모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말씀엔 북한을 말할 때, 저 북한을 이야기할 때는 독재자 김정은과 무권리한 북한인민들을 철저히 갈라서 대해야 된다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쪽 대통령 문재인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김정은에게만 빠져있고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날 김정은의 신년사 관철을 한다면서 퇴비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차라리 이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추위에 떠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와서 퇴비라도 생산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어제의 평양 날씨를 보니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 북쪽 양강도 중강진 일대의 날씨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북한 주민들은 있는 옷 없는 옷 다 떨쳐 입고 차디찬 방에서 이 추운 겨울을
속절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주위에 떨고 있는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는데 나라를 이꼴로 만든 김정은을 향해서 문재인은 책임을 물을 대신 김정은을 껴안고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엇 때문에 탄핵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옥중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까? 청와대를 둘러쌌던 저 조주의 촛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촛불 세력의 배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음모의 현장 지휘자 김경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수 뒤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가는 김경수를 채찍꾼으로 두고 적궁 내세워준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이번에 김경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김경수가 사실상 대선 여론조작의 주범이라고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김경수를 두둔하고 이번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범법성 판결 나아가 북한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촛불 정당은 사이비 정당이 맞습니까? 이런 여론 조작의 진짜 배우인 문재인이 적법한 절차와 선거를 거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명예 회복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입니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시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혁명군 대한애국당 100-2030 운동 여러분 아시죠?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인원입니다. 아직 대한애국당 당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당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손에 손잡고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셔서 100-2030의 성공으로 태극기 혁명의 성공 깃발을 확실히 꽂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역은 우리 태극기 집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오셔서 통행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우리 태극기 얼굴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탄핵이 누구보다 잘못되었다. 거짓, 사기, 기획 탄핵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한상수 교수님을 큰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설 순서가 좀 뒤다 보니까 앞에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나머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경수 일당이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탄핵 국면과 대선 국면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동안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번에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 이제는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저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기 탄핵을 할 때 내세운 명목이 국정농단이었죠. 그런데 국정농단은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정농단이 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정말 이제는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주권농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그 좌파들의 주권농단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 교수님도 그랬었는데 대선 무효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고 여적죄는 내란해제, 외환해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재직 중이라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은 문재인을 여적죄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 판결에서 문재인이 이 게이트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보도된 게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2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그 법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기사를 지적하면 김경수가 그 기사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주소를 가지고 댓글 조작 작업을 했다라는 증언을 분명히 드루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따라서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항소심이 곧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좀 더 저 자신도 그렇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좌파 세력들이 그 김경수 재판에 재판정을 거의 독차지하고 사실은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법정의 자리를 일정한 자리를 확보해서 재판이 얼마나 똑바로 진행되는지 좌파의 발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지들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경수 재판에 방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든 이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기반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경수 드루킹이 한 이야기에 의하면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김경수가 다 지켜주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켜주겠다는 김경수가 지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구속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켜줄 수 있는 벽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수족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내시고 가열차게 수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바로 소개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당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7일, 28일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봐서 사실 조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작년에 1차 회담은 김정은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회담인데 비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2차 회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담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국내 정치 사태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내임덕에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을 구출해줄 유일한 탈출구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27로 날을 잡은 것은 제가 봐가지고 아마 북한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차 정상회담도 북한이 일정을 잡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은 마지막에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진, 탄핵 공세에 빠진 문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이 무엇인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비핵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 27일인가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은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남북 사이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두 번째, 남북 간의 군비를 축소한다. 세 번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이 비핵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을 놓을 수가 없고, 비핵화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맨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 했을 경우, 완전히 완료한다 했을 경우, 그 사항은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넘어간 사항, 그때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 지난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당시 북한과 육자회담 국가들과의 타협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절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경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종전선이라는 것은 원래 평화조약,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들어가는 선언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원래대로 가게 되면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그 내용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종전선언부터 하고 평화협정을 가자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협정을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북한이 뭐 영변 핵실체를 폐기하겠다. 이미 다 공물이 되어진 거 말입니다. 그리고 뭐 ICBM을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줍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미국이 거기서 타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날 것이냐. 우리로서는 절대 안 해주길 바라겠지만은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얘기를 끄집어냈다. 성과가 나왔을 경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뭐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대북 제재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합의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 올해 아주 구체적으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과 5천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뭐 설득하고 타협하고,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젊은 사람들 설득하고 뭐 권유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뭡니까? 아니 뭐 집회 나와라, 뭐 잘못됐다, 이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깝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국의 도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대한민국 내부에 이 썩은 암덩어리는 미국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주사파를 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까? 미국이 민노총을, 미국이 종교를 가지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더 한층 갈층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절벽에 빠진 대한민국, 이제 여기 모이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의 고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2019년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다 함께 불러보는 시간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민국아.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민국아.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언제 들어도 너무나 신이 나고 속에서 절로 애국심이 끓어오르는 대한애국 단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역 집회에 매주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실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습득품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찾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무대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습득하신 물건이 있으시면은 무대 차량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대한민당 당원이 아니신 분은 빨리 회원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안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 중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듬직한 분입니다. 최지민 당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에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또는 속으셨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조작보다 더 하수인 여론 호도에 속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상 되짚어보고자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 문재인 특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그 스토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여론조작을 했다. 두 번째, 그걸로 촛불 선동을 했다. 세 번째, 그 촛불 선동으로 사기 탄핵을 이루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기 탄핵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으니 가짜 대선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힌답시고 이 2절과 3절을 빼고 여론조작과 가짜 대선에 대해서만 논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기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문재인 씨에 대한 대선 불복만 이야기한다. 그거 누구 부하들인가요? 뭐 김무성,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1편부터 시청하지 4편부터 시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풀스토리를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파의 100번, 1000번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옥중에 계신 대통령께서 최초로 메시지를 던진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각 온갖 유튜버들과 기사들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헛수, 뭐 죄갑제 뭐 이런 사람들 뻑하면 박근혜 대통령 위독하시다 했는데 사실 아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던진 메시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수파리 김무성 하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펼
펼치고 있느냐? 이제 새로운 여론 호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영아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옆에 두는 것이 의심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보낸 편지를 모두 읽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점은 확인했습니다. 왜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26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뉴스였죠. 지금 현 시국에 대한 뉴스 중에 인상 깊은 것 한두 가지씩을 꼭 편지로 보냈는데 그 점이 몇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뉴스 상황을 알 수 있다 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하면 직접 본인께 편지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내지 않죠. 신의 호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드루킹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아주 허접한 여론 호도에 속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하급의 여론 호도가 판을 치느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극소수지만 자유한국당을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이 지하에도 계시죠. 그러면서 대한애국당 서명인 것처럼 꾸며서 자유한국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의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지민 당원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 당원입니다. 자기들 당권 욕심 때문에, 자기들 정치 욕심 때문에 대통령 뒤통수 잡아당겨서 탄핵까지 시켜놓고 지금도 나라 위기인데도 자기들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인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애국당이 나라 지키기 위해 자기들 욕심 채우지 않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북한인권 세미나 등, 그리고 어제는 JTBC 특검,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벌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 당원이 되는 길은 오늘 이 자리에도 널려 있습니다. 아직 당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의 경남도당 위원장님 정재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한 번 속 나가선 실수, 두 번 속 나가선 병신입니다. 지금 역적 배반 장당 쇼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소서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18 지나가는 소가 없겠습니다. 우리 동지님들은 태극기 유공자입니다. 우리 동지님들은 의사여 열사여 이 시대의 33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싸움인 동시에 악의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국가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편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편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신이 내린 지도자가 모시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조원진 대표님이십니다. 작업해낼 시간이 없습니다. 100, 2030으로 조원진 대표와 함께 투쟁하자!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청하대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연사분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분의 연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예측, 지금 이 무대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자유일보 곽성문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서울역 정말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올 때마다 저 놀랍니다. 매주 어떻게 인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까? 서울역 광장이 고무줄입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까? 하여튼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이틀 전에 나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4년간 모시고 다니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친박입니다. 친박. 원조 친박 곽성문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 음해가 쏟아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유영아 그 친구 믿을 수 없는 놈이야. 본래 정치하던 놈인데 유영아 얼마 자기 정치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라고 시킨 적 없을 거야. 뭐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조선일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의 메시지에 흔들리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까지 은근히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셔도 무게가 있으니까 영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던 한 사람으로서 왜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 나왔냐는 하는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선 유영아 변호사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혼자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떠들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은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또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해가거나 둘러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서 뒤에 이롭다 손해본다 이거를 절대 머리를 그렇게 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도전이 오시면은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문제를 싸워서 하시는 분이지 피해가거나 숨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두 가지 메시지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데 유력 후보라고 하는 3명, 황교안이, 홍준표, 홍판표, 그 다음에 오세훈이 5살짜리. 근데 2명 얘기했잖아요. 오세훈이 얘기가 왜냐? 오세훈이랑 나 관계 없으니까 그 관계 없는 거고, 요번에 하신 말씀에 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황교안이가
유력하다, 홍준표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한테 표 떨어질 거다, 나는 뭐 누구를 당선시키고 싶다, 이런 정치적 어떤 계산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 시점에서 오케이 그 얘기 해도 좋다고 하신 한 가지 이유는 딱 그겁니다. 박근혜라는 자기 이름 석자를 팔아먹지 말라는 딱 그 얘기입니다. 그걸 팔아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뭐 당 대표가 될지, 그거 계산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누가 돼도 좋아요. 지금 한국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자,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 대선 무효 선언하고 문재인이 김정숙이 조사는 특검 요구하고 손혜원이 국정조사 요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거 국정조사 요구하고, 아니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될 지금 제1야당이 무슨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이거 완전히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저도 팩트만 언론인 아닙니까? 1월 15일 날 황교안 씨가 울산시당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막 몇 분들이 친박 얘기하니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왜 친박이야? 난 친박 아니야. 나는 친한이야. 그 한이 뭔데? 난 친대한민국이라고. 친한국이래. 아니 황교안 씨는 지금 친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황교안이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도 있잖아요. 이름 들어요. 뭐 그때같이 장관하던 주경호 뭐 이런 멤버들은 아주 대통령 마지막까지 무슨 총리 아이가 그리 친박 아이가 친박 다 도와다. 석근놈들은 대통령 이름 팔아가면서 펴달라고 돌아다니고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친박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완전히 양다리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펴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도권표 이런 거 생각하고 이 비겁하다 지금죠. 그래서 대통령이 황교안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왜 그렇게 얍삽하게 노느냐 말이야. 그럼 왜 작년 말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기 전에 면회 신청은 왜 했어? 딴 게 아니죠. 인증샷이 하나 필요한 거죠. 황교안 입장에서 옥중에 만났다는 인증샷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다 아시니까 한 11번 왔대요. 면회 신청.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잘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먼저 그러고 다니니까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딱 그거예요. 황교안이는 내 사람 아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고. 자, 홍준표, 홍파표, 홍방자 얼마나 대통령을 팔아먹었습니까? 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이번에 나와갖고 뭐 사면 뭐좀 대통령이 지금 사면 원하고 있습니까? 사면은 아니잖아요. 죄 인정하고 문재인이한테 사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 석방이고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문재인이가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고 뭐 무릎 꿇고 모시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 이름 더 이상 팔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딱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목이 메인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황교안 당선시키려는 또 그런 또 어떤 이 그룹들이 있어요. 업무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벌써 출마 선언한 사람이 6명인데 대한민국 제도권 신문에서 3명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김진태, 안상수, 뭐 정우택 이런 사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3명밖에 없는 거로 이 언론이 이미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남의 당이지만은 잘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뭐 건강 얘기도 나오시고, 갑자기 신의 한 수가 설날에 뭐 무슨 대통령 위독하시다는 막 그 가짜 뉴스를 내고 뭔가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통령 금지하십니다. 옥중에서 열심히 강력하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우리가 100번 100명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올해 대통령 메시지가 또 몇 번 더 나오실 겁니다. 교통 정리하는 정확한 그 메시지 우리 여기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 그리고 저보다도 그 메시지 더 정확히 할 사람은 요 바로 조원진 대표 아닙니까? 여기 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연사의 연설까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행진을 하게 될 텐데요. 미리 나와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 연사분, 마지막 대표님 연설 다 끝난 후에 앞쪽 부탑 차례대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친박이 아닙니다. 친박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소신과 원칙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정면으로 따르는 사들이 친박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원리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그리고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정면으로 맞서시는 조원진 대표님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영하 변호사 한마디에 참 난리가 났어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동지의 목소리는 뭐냐?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의 동지인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들이 아무리 친박 노릇을 해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고 우리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태 동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거짓의 산에 갇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산. 드루킹이 댓글 조작, 김경수의 오다를 받고 김경수 뒤에서 경인선 가자고 했던 그 배후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 손석희의 거짓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3만 명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에 그 패널들이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 동지들은 이 거짓의 쓰레기의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쓰레기의 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여러분, 이제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날 그들이 3.1절 100주년을 남북이 같이 한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북한은 3.1절 33일을 매국노로 몰고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100주년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지금부터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저 김일성의 체제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체제싸움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가 모조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체제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뭐를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일본의 아사히하고 방금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촛불혁명이라는 자들은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헌법적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했고 죄 없는 대통령, 증거도 없는 그런 제목을 세워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반헌법적 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아사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언론에게 이 탄핵의 거짓, 탄핵의 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깨끗함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바르게 계십니다. 우리의 지도자 대한애국당의 당1호 되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정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이제 태극기를 들고 결전을 해야 합니다. 태극기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태극기 혁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혁명입니다. 태극기 혁명은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 붉은 무리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은 다시는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신의 정치를 처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극기 혁명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극기 혁명은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이 보수 정당을 갈아엎고 새로운 진실의 정당, 정의의 정당, 깨끗한 정당, 젊은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의 용사들이여,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 혁명의 용사들이여, 저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자! 태극기 혁명의 용사들이여, 문재인 가짜 대통령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지시키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진 출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임창구와 함께 광화문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다시 만 길로 가자! 다시 만 길로!